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해역을 중심으로 적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지자체가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수온의 적조까지 겹쳐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여수 돌산 앞바다. 검붉은 빛깔의 긴 적조띠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방제선은 호스를 이용해 연신 황토를 뿌리고 어민들도 소형 어선으로 거친 물살을 일으켜 적조띠를 분산시킵니다.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여수 해역에서는 이처럼 각종 장비가 동원돼 적조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적조 생물이 가두리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고기 아가미에 흡착돼 가지고 산소 공급을 못해서 폐사하기 때문에 현재 여수 해역에서 관찰되는 유해성 적조 생물은 밀리미터당 최대 480개체로 주의보 발령 기준을 4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명절 출하를 코앞에 둔 양식장 어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적조가 좀 시험하게 왔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이 한개 불하는지 잠이 안 합니다. 잠이 안 와요. 중국 양쯔강물의 유입으로 염분 농도가 낮아져 적조 생물의 성장이 지연되면서 올해 적조주의보 발령 시기는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염도가 점차 정상을 되찾고 당분간은 태풍 소식도 없어 앞으로 적조는 바람과 해류를 따라 더욱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조가 발생한 해역은 영양염도 높고 수온이 9월 말까지도 이렇게 고수온을 유지한다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적조로 폐사한 물고기는 모두 2,300만 마리에 피해액은 188억 원. 여수와 완도 등 곳곳에서 어패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대규모 피해를 입지 않을지 어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 우주기술 특화 산단에 추진됐던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고흥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서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집단 시위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유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최근 이 같은 입장을 사업 시행자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부는 또 친환경 발전소를 폐기물 발전소라고 매도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며 연관 기업 유치가 수포로 돌아가 지역 발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점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의 노선 연장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운영사와 시민사회, 순천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논의에 물꼬가 트인 만큼 상생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혜 기자입니다. 지역 내 첨예한 찬반 논란 속에서 지난 2014년 5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순천만 스카이큐브. 민간 자본 680억여 원이 투자된 스카이큐브는 운영 이후 이용객이 없어 만성 적자에 시달려왔고 지난 2014년과 5년 2년 사이에만 94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에코트랜스 측은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이유로 운행 구간이 국가정원에서 순천문학관까지 4.6km 구간에 그쳐 순천만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까지 이어지는 1.4km의 노선 연장만이 경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순천만의 생태 환경하고 순천시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지역 경제를 같이 세계를 감안을 해서 저희께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된다면 습지 지역으로 차량 기준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렇게 되면 습지하고 저는 또 가는 습지하고 정원은 동일 상권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순천 시민사회단체는 에코트랜스 측이 잘못된 예측 조사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노선 탓만 하고 있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반대 입장에 앞서 람사르 사무국과 환경부를 설득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습지보전구역 들어왔잖아요. 주민들한테 농사도 짓지 말라고 습지보전구역 묶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대구역 건설공사하려면 습지보전구역에서는 돌멩이 하나도 못 갖고 오게 돼 있어요. 하물며 콘크리트 시설공사하려고요. 첫 토론회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노선 연장과 관련해 운영사와 지역 NGO가 처음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점으로 공론의 장이 마련돼 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자의 경영수익 개선까지 이끌어낼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양 5일 시장 토요장터와 야시장에 대비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광양 5일장 상인회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단은 토요장터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로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업단 측은 특히 토요장터 시행을 계기로 시장 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연을 상시 제공해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포 사막도에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의 직원 전원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기념관 측이 비정규직 유지를 위해 근무 평정을 일부러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으로 민주화 인권의 상징인 고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공간인 노벨 평화상 기념관. 직원 10명 가운데 임기제인 관장을 제외한 9명이 계약직입니다. 2013년부터 채용된 이들은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재계약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됐어야 하지만 단 한 명도 일반직으로 임용되지 않았습니다. A에서 F까지 5단계 평가 중 A, B 등급은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되는데 전시관 측은 직원 전원에게 C등급 이하의 고과를 줬습니다. 일반직 전환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겁니다.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직원들을 이 전환을 안 시켜준다면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고 이 직원들 간의 사기 저하를 시킬 수 있다. 계약직과 일반직은 고용의 지속성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호봉 자동 상승 등 경제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기념관 측은 재정이 확충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같은 목포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올해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운 점과는 대조적입니다. 재계약 당시에 올바른 평가를 해가지고 일반직 전환 대상자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기념관 비정규직 논란을 계기로 목포시 출자 출연기관의 임금과 처우를 일치시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끼어들기 단속에 적발된 시민이 이의 제기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구간에서 단속을 멈추고 도로시설물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제2순환도로 효도교차로를 이용해 목포 나주 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출구 170여 미터 앞에서 목포 나주 방면 노면 표시를 보고 차선 변경에 겨우 성공합니다. 사흘 뒤 끼어들기 금지 위반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이 운전자는 노면 표시와 안내판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하기 어려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시선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차선 변경을 한 것을 무조건 끼어들기로 무리하게 단속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단속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직결 심판에 나선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운전자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한 겁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문제가 된 구간에 끼어들기 단속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이번 달 안으로 단속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고 노면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표지가 설치될 때까지는 일단 단속을 유지하고 설치물이 설치된 이후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계속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2주간 해당 구간에서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물게 한 운전자는 모두 230여 명으로 하루 15명꼴. 법원 판결 뒤에야 구조 개선에 나선 경찰이 안일한 단속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올해 상반기에만 2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월까지 145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54건을 응모해 34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 27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원 규모는 행복주택 사업이 18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샛들마을 조성사업과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이 각각 37억 원과 13억 원 등입니다. 여수시는 주요 공모사업 집중관리제를 통해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컨설팅과 PT 제작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활발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금오도 방풍 가루를 넣은 양갱 개발에 이어 초콜릿을 개발해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방풍 생산량의 80%가
여수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징수 담당제를 도입했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비중이 전체 체납액의 37%인 25억여 원에 이르는 등 고질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다음 주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가동해 매주 4차례 주간 영치를, 2차례 야간 영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대한 미래에셋그룹의 원활한 투자를 돕기 위해 행정지원팀을 구성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1조 1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약속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의 투자 유치 실현을 위해 부시장을 총괄 단장으로 16명 규모로 실무 추진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TF팀은 앞으로 전남도와 함께 투자자 요구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의 투자를 도울 계획입니다. 지역에 있는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이 청소년 현장 교육에 활용됩니다. 문화재청과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등 11개 기관은 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충무공 탐험대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루한 폭염은 다음 주 후반부터 조금씩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